오늘도 기사와 속보로 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년 4개월이 걸렸던 일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춘제 바깥까지 나가서 마중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여기 장소가 더우니까 약간 밴딩으로 낮춘다고 하고 아니 여기가 장소가 워낙 좋은 곳이었어요. 나와 계시네.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이제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요. 네. 이 상춘제라는 곳이 이제 아마 외빈 접견을 위해서 청와대에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올 1월 1일 날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그때 한 번 쓰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입니다. 네. 오늘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테이블 자체가 원탁입니다. 누가 어떤 주도하는 사람이 오실 때 원탁으로 테이블을 했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 들어가면 다들 명찰을 달거든요. 근데 오늘은 명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체 명찰 같은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굳이 명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했었고, 또 옛날 같으면 미리 원내대표들이 와 있으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회담이 시작되죠. 그쵸.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또 카메라맨들, 기자들, 또 뭐 수행원들 먼저 인사를 다 하고 오신 분들 하나 한 분씩 일단 맞이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담 자체도 보면 예전에는 정무수석이 미리 그 각 당에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의제를 뭘로 할지 등등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전혀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무슨 이야기든 다 하자.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오늘의 모임 자체는 일단 지금 출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그 여야 원내대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뭔가 협치였던 틀을 만드는 그런 회담인데 오늘 나왔던 결과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형식이나 앞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도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외부 인사가 올 때 맞이하는 오찬과 만찬용 상춘제가 이제야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에 자신이 직무정지 23일 만에 기자들을 부른 자리 유일하게 사용된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 상춘제 모습과 오늘의 상춘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야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회동을 하게 되면 좀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사진 찍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식적이고 정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석도 따로 없고 거기다가 좀 뭐 의제 같은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말 그대로 토론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여야정 이제 국정상설협의체 제안에도 이제 뭐 다 동의를 한 상황이 됐고 물론 뭐 지금 저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제 협치가 잘 되겠구나라고 단정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또 여야 뭐 다 원내대표들도 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거 정권보다는 협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기자들도 사실은 아까 그 상춘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신년 기자회견 때 한번 가봤던 장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낯선 곳이긴 한데요. 실제로 보고서는 굉장히 그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자들이 그 식사하기 전까지만 그 머물렀었는데 풀단이 구성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기애애했고 굉장히 그 활발한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자들은 그 식사하기 전에 그 각 당 원내대표들이 다 대통령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자켓을 벗고 나서 전부 다 밖으로 빠졌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달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전 시간보다 40분 넘게 2시간 20분 정도 아마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원형 테이블에서 따로 상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운드 테이블이요. 지난 수석과의
오찬에서도 저희가 봤던 장면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일종의 배려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오늘도 역시 이제 두드러진 대목이 바로 지금 원탁 테이블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원탁 테이블도 테이블이지만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명찰을 안 달겠다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과연 청와대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다 아시는 분들인데 대통령 혼자 빼고는 전부 다 명찰을 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과연 이런 민주시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상당히 제가 가끔씩 하곤 했었는데 그것이 한 번도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이렇게 깬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표방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국민들과 눈높이의 리더십 또 나아가서는 배려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또 그리고 앞서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저 상춘제를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것도 본인이 그 지금 탄핵 그 이후에 직무가 정지됐을 때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적극적인 간담회를 했던 장소가 바로 저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저 앞에 지금 보이는 저 녹지원하고 저게 참 그림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역대 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국가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때는 저런 걸 상당히 저 아름다운 우리의 그 정서와 문화가 녹아 있는 저 상춘제에서 이 회담을 함으로써 그것을 상당히 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익에 정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었는데 그동안 그걸 갖다가 이용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깨지고 이런 식의 상춘제를 통한 이 배려와 협력의 그러한 이 정치를 하겠다는 오늘 하나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각 당의 원내대표가 속속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 그리고 언론의 방송 개혁까지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는 매우 유익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책 선물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노회찬 오늘 대표 깜짝 놀랐던 모양. 사실은요. 그동안 이 원내대표회담에는 노회찬 원내대표는 뭐 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성명만 냈습니다. 왜 우리는 빼냐. 이렇게 성명만 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일원으로 초대가 돼서 본인도 굉장히 참 설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뢰적인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실 오늘 회담에서는 그동안 자기들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좀 감동을 해서 이제 미리 선물을 또 준비를 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런 그 작가 뭐 책을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김정숙 여사한테는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으라시라고 그렇게 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마 또 오늘 김정숙 여사도 또 이제 본인이 참 그 준비한 또 그 요리를 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감동을 많이 보시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김정숙 여사가 절대 빈손으로 보낼 분이 아니죠. 과거 남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비 때마다 후한 식탁 인심을 요리로 보여준 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인삼정과 저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인삼정과라는 게 이제 대출물로 달인 인삼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과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10시간이나 달여야 되나요? 10시간 정도를 달여서 과자 형태로 만든 건데 저거를 이제 오찬을 끝내고 돌아가는 여야 이제 원내대표들한테 다 또 일일이 또 선물로 나눠 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손편지까지 다 써서 이제 하나씩 다 뭐 답례품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일단 뭐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준 행보만 봐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너무나 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런 선물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 원내대표들도 기분도 한층 더 좋아질 거고요. 아무래도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을 것 같고 또 과거에 그 언제였죠? 그 야당 그 새정치연합 지도부 한번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한번 또 손수 요리 한번 했었죠. 전복, 뭐 군소요리, 뭐 송이 소고기구이, 뭐 더덕구이, 대게찜 해가지고 직접 저렇게 요리를 대접을 하고 했었는데 저런 부분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내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이런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조각보로 포장하고 소나무 가지로 장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삼정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취재진 사이에서 말이죠.
일단은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선물과 손편지를 줬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정성을 들였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협치를 상징하는 이 조각보에 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네. 협치입니다. 그래서 이 손편지 내용도 보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뭐 글쎄요. 내조로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가서는 유공자 며느리에게 도다리 쑥국을 요리하기도 해서 직접 제공을 하고 모시기도 했던 김정숙 여사였는데 말이죠. 김정숙 여사의 요리 솜씨가 거의 그 궁중의 옛날 그 상당히 요리장이라고 있는 쑥쑥국 요리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요리에는 상당히 일가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의 특장을 그냥 뭐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인 부군인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치행보에서 결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부러워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근데 뭐 본인이 아무리 요리 솜씨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본다고 한다면 이 오늘 그 상당히 이 여야 간의 협치의 첫걸음에 지금 이 사실 그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그 회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여야 원내대표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일종의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만 또 이래 지금 나라가 안정적으로 또 굴러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손편지에서도 귀한 걸음 해줘서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달라. 손편지가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저는 정말 이 내조의 거의 뭐 달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여야 지도부 만날 때 어떻게든 인상을 각인시키지 않습니까? 선물도 그렇고 메뉴를 통해서도 그렇고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 지도부 만찬할 때 메뉴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생일 케이크를 줬고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장식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주로 이제 호텔에 캐터링을 많이 합니다. 네. 국내 굴지의 호텔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올 때는 이제 그 어떤 식당 이제 조리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YS 시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이제 다 그때는 칼국수로만 이제 대접을 해서 네. 항상 청와대 회동을 갔다 나오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집권 4년 동안 야당하고 회담 저렇게 한 번이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뒤끝이 좋지가 않아서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고 제일 좋았던 데가 이제 문희상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때죠.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좀 개인기를 좀 동원을 해서 제가 비대하니까 비대위원장을 자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면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인지 박 전 대통령도 그때 뭐 생일 케이크도 마련해주고 이제 했는데 나머지 그 다른 대표들한테는 그렇게 썩 어떤 좋은 인상을 남겨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